당뇨를 아십니까? 커피를 알면 당뇨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매일 한 잔씩 습관적으로 찾게 되는 커피는 믹스커피부터 블랙커피까지 우리 입맛을 돋우는데요. 그런데 커피도 몸에 좋은 커피가 따로 있고 먹는 방법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노년 건강을 위해 꼭 알면 좋은 커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땅에서 식사하고 나올 때면 자연스레 믹스커피 한 잔을 뽑아서 달콤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입이 달 때는 블랙커피로 입가심을 하면 입안이 개운해지는데요. 이렇게 커피 한 잔이면 카페인 덕분에 정신이 맑아지고 활기찬 오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커피가 몸에 좋다 안 좋다 말들도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잠을 깨기 위해 커피를 먹고 있지만 사실 커피에는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뇨 예방에 좋은데요. 커피는 당뇨병 위험을 낮춰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뇨가 아니더라도 공복, 혈당이나 당화색소가 높아서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은 사람에게는 특히 더 좋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하루에 한 잔 마실 때마다 제2형 당뇨병 위험이 6%씩 감소한다고 밝혀졌는데요.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도 하루 석 잔에서 5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25%나 더 낮았다고 밝혀졌습니다. 요즘에 카페인 때문에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 카페인 함량을 대폭 낮춘 디카페인 커피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유사하게 당뇨 예방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커피가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커피에 포함된 생리 활성 화합물 때문인데요. 그 중에 클로로젠산이 몸속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클로로젠산은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 잘 소화되고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고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원두에 들어있는 트리고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췌장을 보호하며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밖에 커피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혈당 대사와 인슐린 작용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당뇨에 좋다고 커피를 너무 막 드시면 안 되는데요. 커피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뒤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커피에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심장 건강에 좋은데요. 최근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면 심부전 위험을 60%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바로 카페인이 심장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먹었을 때 혹시 심장이 두근두근했던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카페인 효과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피로가 쌓일 때 뇌에서 아데노신이 분비되는데요. 이 아데노신이 쌓이면 혈관을 좁히고 심박수를 느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때 카페인이 아데노신을 차단하면서 심장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피곤할 때 커피 한 잔 마시면 우리 몸이 개운하게 깨어나게 됩니다. 커피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클로로젠산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우리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고 동맥경화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들이 혈압을 조절하고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진한 에스프레소에 많이 포함된 카페스톨과 카웨올 성분이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심장 보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커피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뇌 건강이 좋은데요. 커피는 뇌 건강과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뇌 건강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병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바로 치매가 있죠. 65세 이상이 걱정하는 질병 중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게 바로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매일 커피를 한두 잔 마신 사람들이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경도 인지장애 발생이 낮았다고 발표했는데요. 경도 인지장애는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사실 커피가 치매 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지를 다양한 연구와 찬반 의견이 나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발표된 연구를 봤을 때는 커피 한두 잔이 우리 정신을 깨워준다고 좋게 생각할 만도 한데요. 이 밖에도 커피는 파킨슨병 예방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파킨슨병은 뇌 일부분이 퇴행하면서 운동 기능이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몸이 굳어지게 되는 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파킨슨병의 주요 원인인 도파민 신경 세포 파괴를 카페인이 막아준다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커피를 하루 3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낮았다는 연구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가볍게 한 잔, 두 잔 마시는 커피가 사실 우리 몸속 혈육에서는 물론 다양한 항산화 효과를 통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커피를 당장이라도 한 잔 챙겨 드셔야 할 것 같으시죠? 그런데 커피를 피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골다공증과 골절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칼슘과 비타민 D, 비타민 K의 섭취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커피 속 카페인이 성분들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에서 칼슘 흡수율이 6에서 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단순히 흡수율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신장에서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스웨덴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시는 여성들이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절 위험이 20%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대한골대사학회 연구에서는 50대 이상 여성에서 커피 섭취량이 많을수록 골다공증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앞서 커피가 효능이 가득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골다공증 이야기하시니 덜컥 겁이 나시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하루 330ml 이상의 카페인 섭취가 골다공증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정리하면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를 드시지 않는 게 좋고, 골다공증 위험에 취약한 갱년기 이후의 부모님들께서는 하루 2잔 정도까지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커피가 발암 물질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커피는 생원두를 볶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이때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생기게 되는데요. 따로 제거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커피를 마시면 이 발암 물질을 그대로 먹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아크릴아마이드가 암 위험을 높인다고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탄수화물이 많은 감자튀김을 예로 드는데요. 아크릴아마이드가 우리 몸에서 암을 발병할 만큼 먹기 위해서는 감자튀김을 매일 75kg을 무려 2년간 먹어야만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양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인 거죠. 한 연구에서는 말기 대장암 환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잔씩 커피를 마신 사람과 안 마신 사람을 비교했는데요. 커피를 마신 그룹의 생존율이 11% 더 높아졌다고도 밝혀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무려 25년 만에 커피를 발암 가능 물질에서 제외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커피가 암을 유발한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힘들겠죠. 혹시 이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드시는데 꺼려진다면 블랙커피 기준으로 산미가 있는 커피를 찾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원두를 볶을 때 강하게 볶을 때는 쓴맛이 많이 나고 약하게 볶을 때는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발암 물질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면 약하게 볶아서 상대적으로 아크릴아마이드가 적을 수 있는 산미가 있는 커피를 드셔보세요. 그런데 아크릴아마이드와 관련 없이 커피가 실제로 발암 물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커피로 먹을 때인데요. 사실 커피든 차든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는 모두 해당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발암 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뜨거운 커피를 반복해서 마시면 식도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뜨거운 커피를 자주 마신 사람의 식도암 발생 위험이 5.5배나 5배나 더 높았습니다. 또는 위장과 달리 보호막이 없는데요. 그래서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먹는 것 같은 외부 자극이 생기면 쉽게 손상됩니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뜨거운 커피를 드시는 것은 피하고, 커피를 드실 땐 한 김 식혀서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잠이 더욱더 줄어드시죠. 그래서 커피 한 잔 먹었다가 잠을 못 이루실까봐 걱정하시게 됩니다. 수면학 전문가에 따르면 밤에 잠을 제대로 자려면 최소 오후 2시 전까지만 커피를 마시는 걸 권장하는데요. 커피 속 카페인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간의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데 이때 50%가 분해되는데 약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 이후에 커피를 드시게 되면 자야 하는 시간에도 카페인이 몸에 남아있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커피를 드신다면 되도록 오전 중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오후에 드실 때는 카페인 함량이 아주 낮은 디카페인 커피로 드시는 게 수면에 방해되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카페인은 사람마다 민감도가 달라서 커피를 많이 먹어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커피 한 잔에도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커피와 상관없이 잠을 잘 자시는 분들은 이런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커피를 여러 잔 습관적으로 먹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하루에 카페인 섭취 권장량이 얼마나 될까요? 국무약품안전처가 정한 1일 카페인 최대 섭취량은 성인 400명 이하, 임산부 300개인 이하, 청소년은 체중당 1kg당 2.5응 이하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메리카노 툴 사이즈에는 150ml, 믹스커피 한 잔에는 81.3응, 3응, 200ml 커피에는 118ml 들어있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부모님들은 골다공증이 생길 위험이 높은 나이다 보니
330ml 이하로 섭취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은데요. 아메리카노나 캔커피 기준으로는 하루에 2잔, 믹스피는 3잔까지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골고루 섞어서 드시는 경우 아메리카노 1잔, 믹스커피 1잔 정도는 괜찮겠죠? 이제 믹스커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흔히 믹스커피가 몸에 안 좋다는 편견을 가지신 분들 많으십니다. 과연 믹스커피는 설탕도 많고 하니까 정말로 우리 몸에 안 좋을까요? 꽤 자연스럽게 다 같이 믹스커피를 먹곤 합니다. 달콤한 마무리로 포만감까지 안겨주니 피할 수 없는 유혹인데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설탕이 5에서 6g 정도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하루 당 적정 섭취량은 25g인데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정도로 설탕을 과다 섭취한다고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커피 한 잔은 괜찮지만 믹스커피 2개, 3개를 한 번에 타서 하루에 여러 번 먹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는데요. 또 믹스커피에 함유된 설탕이나 크림은 우리 치아의 충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속 탄 성분이 치아의 미세한 구멍에 흡수돼 치아가 노랗게 변색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커피를 드실 때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드시고 물을 함께 드시면서 입안을 헹궈주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믹스커피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텐데요. 당뇨가 있다고 믹스커피를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믹스커피 한 잔은 50kcal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신 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커피 믹스에 설탕을 조절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비당뇨인들처럼 믹스커피를 하루에 여러 잔 드시는 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당뇨인들은 믹스커피 대신 시럽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를 드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니 커피를 드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2가지 꿀조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관 속에 지방을 빼주고 혈당을 낮춰주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병으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아주 좋은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드실 때는 커피 한 잔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타서 드시면 되는데요. 계피향이 커피와도 잘 어울려서 향긋하게 먹기 좋습니다. 커피와 계피가루 조합은 꼭 당뇨가 있는 분들만 드시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드셔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종이 필터에 걸은 핸드드립 커피에 계피가루를 함께하면 효능이 더 높아지는데요. 커피를 종이 필터로 거르게 되면 커피의 지방 성분이 95%까지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 속에 좋은 성분으로 소개드렸던 클로로겐만 남게 되니 효과를 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생강가루입니다. 생강은 한의학에서 위장을 따게 하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평상시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커피에 생강가루나 생강청 한 스푼을 넣어 따뜻하게 마시면 좋습니다. 단순히 소화를 위해서 먹기보다는 이 조합으로 드시면 생강의 산뜻한 향과 커피가 잘 어우러져 맛도 더 좋아지니까요. 한번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커피와 꿀 조합으로 소개해드린 계피와 생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예전 어르신들이 계피 먹으면 혈이 잘 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혈관 속 지방을 빼주고 혈당을 낮춰주는 데 좋은데요. 하지만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피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 조합, 그리고 조심하셔야 하는 꽝 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질환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는데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몸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해지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게 되며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게 당뇨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중장년층들은 혈당 관리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계피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당 관리에 좋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제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계피 추출물을 일정 기간 섭취하고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관찰한 결과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공복 혈당이란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측정한 혈액 속 포도당 농도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은 게 하나도 없는데 혈액 속에 당 수치가 높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죠? 또 이 계피를 가지고 동물 연구를 진행해 봤는데요. 그 결과 계피의 활성 성분과 폴리페올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인슐린이 우리 몸에 더 잘 작용하게끔 해준다는 건데요. 그래서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계피는 안성맞춤입니다. 계피의 효능 두 번째는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인데요.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나 어깨처럼 관절 여기저기 쑤시지는 않으신가요? 또 쉽게 피로해지고
예전보다 기운이 떨어지는 기분도 쉽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우리 몸 안에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줍니다. 계피에는 몸에 좋은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신호를 막아주고 또 세포를 상하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계피가 우리 몸속 구석구석 생기는 자잘한 염증들을 진정시켜주는 셈인데요. 이렇게 계피가 단순 향신료가 아니라 우리 몸 염증을 줄여주는 이로운 식품임을 보여줍니다. 계피의 효능 세 번째는 혈액 속 지방을 줄여줍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 지방 같은 것들이 신경 쓰이기 마련이실 텐데요. 건강검진을 받고 오면 이런 수치들이 유독 눈길이 갑니다. 계피에는 우리 몸이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계피의 이런 성분들이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중성 지방, LDL 콜레스테롤 등 우리 몸에서 지방에 관련된 대사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천연보약이라고 할 만큼 계피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이 가득하지만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것과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들이 있습니다.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 조합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와 계피는 오래전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익숙하고 친숙한 조합인데요. 사과 하루 한 알이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고 할 만큼 사과는 몸에 좋은 과일입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퀘르세틴 같은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섬유질이 많으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섬유질이 많이 든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시다시피 섬유질은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렇게 사과가 가진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은 자연스레 나이가 들며 약해지는 소화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피를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과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음식물의 흡수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계피가 인슐린 작용을 해주며 식사 후에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게 해주는데요. 또 사과에는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클로로겐산 등의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 속에도 시나믹 알데히드라는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이 항산화 작용, 항염증 효과를 더 높여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항산화 작용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을 해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만성염증의 주범이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감소는 만성염증 완화로 이어지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계피는 함께 먹을 때 맛과 향이 서로 잘 어울리는데요. 사과를 얇게 썰어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먹어도 맛있고 달콤하고 따뜻하게 사과 계피를 드셔도 좋습니다.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오트밀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하지만 생소한 이름인 오트밀은 규리를 볶거나 찐 뒤 분수에 압착하여 만든 가공품인데요. 오래전 영국에서는 서민들이 한 끼 때우기 위해 먹던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진 음식입니다. 이 오트밀은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데요. 베타글루칸은 식후에 포도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늦춰줍니다. 그래서 혈당 상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래서 단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보다 혈당을 낮추기 위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췌장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피에도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트밀과 계피를 함께 먹어주면 둘의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켜주며 혈당이 크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트밀에는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